안녕하십니까. 어, 중앙대학교 궁합아가면외과 이의룡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대뼈 재위치와 이부 근육 재배치를 동시에 진행한 케이스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하는 수술들은 단일 수술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 가지 수술을 조합해서 시행을 합니다. 양악수술과 광대뼈 재위치를 할 수도 있고 양악수술과 사각턱 재건 또는 광대뼈 재위치와 사각턱 재건 그리고 또 사각턱 재건과 앞턱 재건, 앞턱 재건과 광대 재위치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을 수 있는데 그중에 오늘 같이 광대뼈 재위치와 이부 근육 재배치를 동시에 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보다도 되게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게 무엇이냐면 광대뼈 수술 시 처짐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광대뼈 축소술을 할 때 처짐을 최소로 하느냐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고 또 어떻게 광대뼈 재이치를 하면은 처짐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겠는가 그런 주제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니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33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늘 그렇듯이 오늘도 이렇게 감사의 인사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공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께서는 2016년에 여러 차례 광대뼈 축소술을 시행받으셨습니다. 왜 여러 차례 받으셨냐면은 수술을 했는데 이 축소량이 충분치 않아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여러 차례 광대뼈 축소술을 시행받으셨습니다. 저한테 왔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셔서 오셨습니다. 이분께서는 광대뼈 수술 후 앞광대 부위가 처져서 다양한 연조직 시술을 받았으나 앞광대 부위에 처짐에는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지 커브가 너무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오지 커브를 재건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랫입술이 아래로 떨어진다. 입술을 다물기가 힘들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저한테 오셨을 때 CT 사진입니다. 광대뼈 축소술이 되어 있고 사각턱 절제 앞턱 수술이 되어 있습니다. 좀 보통 케이스와 약간 달랐던 점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치가 연속성은 있는데 굉장히 얇습니다. 환자분께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으셨으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굴 연조직 CT를 보면은 딱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아는 것처럼 오지 커브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측인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일자로 떨어지고요. 여기가 처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광대뼈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싫어하는 처짐이 이 코 옆에 앞볼 처짐인데 이곳에 이렇게 처짐이 생겼습니다. 이건 인디언 주름입니다. 그리고 좌측은 우측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오지 커브가 거의 없습니다. 오지 커브가 없으면 없을수록 앞볼 처짐이 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찰되는 것은 아랫니가 많이 보인다. 아랫입술이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도 이 부분을 해결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수술 전후 CT를 중첩하여 보았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앞모습입니다. 앞모습인데 광대뼈가 축소가 되었는데 모든 경우에 광대 축소술을 할 때 광대뼈가 그냥 평행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들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광대뼈가 위에보다 아랫부분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술하다 보면 뼈의 컨택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랫부분, 광대뼈 아랫부분이 이쪽인데
솔직히 이쪽은 광대뼈 축소에 효과에 크게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꺼지니까 오지 커브가 없어지고 이 오지 커브가 없어진 만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이 앞볼 처짐이 생기게 됩니다. 전이고 후면 여기가 이렇게 볼록해졌죠. 아주 정확하게 어떻게 광대뼈 수술 후 처짐이 발생하는지가 관찰이 됩니다. 물론 이분께서는 광대뼈 수술 받은 지가 오래돼서 나이에 의한 그런 노화도 있을 것입니다. 자, 왼쪽을 보면은 왼쪽에 오지 커브가 깨지면서 이곳에 처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광대뼈의 아랫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광대뼈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 있냐면은 광대뼈 축소를 할 때 굳이 이걸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평행하게 넣으면 되거든요. 하면은 이 광대뼈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볼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볼을 받쳐주면서 광대뼈 축소를 하면은 처짐도 해소할 수 있고 오지 커브가 깨지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이 깨달음을 얻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어떻게 이것을 응용을 하냐면은 광대뼈 재건 수술을 하거나 또는 재위치 수술을 할 때 이 부분을 가능하면은 최대한 많이 밖으로 펼치도록 노력을 하고 또 많은 경우에 광대뼈가 위가 잘려 있기 때문에 짧아집니다. 광대뼈가 짧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 이 아랫부분이 볼을 받쳐주는 역할이 없어지는데요. 그럴 때는 이 아래를 길이를 늘려준다거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능하면은 이 광대뼈가 볼을 받쳐주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굴 사진입니다. 실제로도 보면은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오지 커브가 완전히 깨져 있고 왼쪽에는 그래도 남아 있지만 오지 커브가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니의 노출이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자, 환자분과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분께서는 아직도 여기가 넓다고 생각하셔서 가능하면 역광대 폭을 줄여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5도는 증진하되 아치를 가능하면 줄일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건 불가능하고요. 가능하면 그래서 전 아치 폭을 유지하면서 45도를 증진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수술을 하였습니다. 이분께서는 광대뼈 아치가 굉장히 얇았기 때문에 뼈가 좀 필요했고 또 광대뼈 재위치를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틈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또 그 말유니온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뼈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골반 트래핑법을 사용하여 골을 채취해서 미니멈한 그런 골반에 상처를 주면서 뼈를 채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서는 아치를 가능하면 좀 두껍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앞턱 근육 재배치를 계획 세웠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요. 수술 후입니다. 수술 전 T1과 T2를 비교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광대가 밑에 부분이 좀 살았고요. 45도가 증진이 되었고 그리고 또 자가고를 사용하여 해서 이 45도를 최대한 증진하였습니다. 별을 보겠습니다. 수술 전 후 이 아랫부분이 밖으로 펼쳐진 게 보이시죠? 위에도 펼쳐졌지만 가능하면 이 아랫부분을 펼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했고 또 45도를 환자분께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 45도의 오지 커브가 꺼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자가골과 광대뼈 재위치를 통하여 그 광대뼈의 45도 부피를 증진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래서 위를 보면은 이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아치의 폭을 최소화하면서 이 45도를 벌린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치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연속성을 제가 줬고요. 그리고 45도가 밖으로 이렇게 전 외방으로 펼쳐지면서 광대 45도의 부피를 증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서 봤을 때가 굉장히 중요한데 옆에서 봤을 때 이 아래로 꺼진 것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도록 가능하면 더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왼쪽을 보면은 저는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곳에 이렇게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광대뼈를 재위치하였습니다. 자, 연조직뼈를 보겠습니다. 우측을 보면은 우측에 오지 커브가 이렇게 꺼져 있던 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았고 그리고 근육 재배치를 함으로써 처져 있던 아랫입술이 닫혔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여기 꺼져 있는 오지 커브가 살았고요. 오지 커브가 살았고 아랫입술에 아랫입술이 아랫니를 덮는 덮을 수 있도록 아랫입술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 CT를 통해서 멘탈리스 머슬 리서스펜션 그러니까 근육 재배치죠. 그 이부 근육 재배치의 효과를 보면은 CT로 한번 보시면은 수술 전에는 이렇게 처져 있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갔죠. 이곳을 반기를 여기까지 하고 이것을 끌어올리거든요. 끌어올리고 이곳에 앵커를 박아가지고 근육을 고정을 해놓은 다음에 더 끌어올려서 근육과 근육을 단단히 묶습니다. 혹시 이 제가 하는 이부 근육 재배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 영상 중에 앞터 근육 재배치 여러 가지 효과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이 앵커를 사용해서 단단하게 이 근육 재배치를 하는 그런 술식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해두었으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술 결과를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이곳에 이렇게 편평하던 앞모습이 광대가 살면서 증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랫니가 보이는 게 확실히 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광대를 재위치를 하면은 이 중안부 앞광대에도 좀 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살아서 확실히 좀 처짐이 개선된 소견이 관찰이 됩니다. 오른쪽에서 보면은 오른쪽에 거의 오지 커브가 없이 일자로 떨어졌던 이 측면에서 보이는 이 이그 오지 커브라고도 할 수 없죠. 근데 커브가 이젠 생겼습니다. 이렇게 45도가 증진이 되면서 오지 커브가 생겼고요. 그리고 왼쪽에서도 편평하던 이 커브가 좀 확실하게 곡선을 이루는 그런 오지 커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랫니가 이렇게 많이 노출이 됐었는데 이제는 아랫니가 노출이 덜 되고 편안하게 닫히는 그런 소견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웃는 모습입니다. 웃을 때도 더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있고 또 광대뼈가 증진이 되면서 확실히 좀 더 밸런스한 그런 안모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께서는 굉장히 수술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하셨습니다. 광대뼈가 잘 증진이 돼서 처짐도 분명히 개선됐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아랫입술이 잘 닫혀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이나 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만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수술 후 3개월째인데 수술 후에 특별히 이 그 근육 재배치한 것이 재발되는 그런 소견도 없다고 하셨고요. 굉장히 수술 결과에 대해서 만족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광대뼈 재이치와 이부 근육 재배치를 동시에 진행한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광대뼈를 축소를 할 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행하게 넣을 수만 있다면은 훨씬 더 처짐도 줄고 이 오지 커브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위치를 할 때도 최대한 아래쪽 광대를 넓히고 아래 광대의 길이를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볼을 더 효과적으로 밀어줌에 따라서 오지 커브를 더 예쁘게 만들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증진됨에 따라서 이 앞볼 처짐도 약간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다음에도 제가 느끼고 알게 된 그런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